자, 이제 2차 방정식 오늘 이제 할 차례인데, 거기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저번 시간에 우리 곱셈 공식 있는 부분하고 인수분해 했었죠, 그죠? 네. 이제 2차 방정식 볼 건데, 자, 이제 2차 방정식 보면은 이제, 우리 2차 방정식이 뭔지는 알아. 뭐냐면은, 일단, 2차 방정식을 논하기 전에 방정식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 방정식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등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이제 할게요. 등식. 자, 봐봐. 자, 등식이 뭘까? 등식. 등호가 들어간 식이 등식이야. 알겠지? 뭐가 들어간 식? 등호가 들어간 식이야. 그러니까 등호가 이제 들어가면은 무조건 등식인데, 이 등식은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은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방정식과 항등식. 자, 얘네 둘이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방정식이랑 항등식. 난 뭔 차이인지 알겠다는 사람. 무슨 차이야 저거? 자, 항등식 뭐야?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항상 같은 식이야. 이제 항상 성립하는 식.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은 뭘까?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겠지? 반대야.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해. 이제 문자의 값에 따라, 자,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이제 방정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 그럼 항상 성립하는 거는 이제 무슨 식이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뭐냐면은 자, 2배의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2. 이거 양변이 같아요, 달라요? 이거 양변이 같죠? 좌변에 있는 거 전개해주면 같은 식이잖아요, 그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인 거예요, 얘는 이제. 근데 이제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방정식, 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은 0. 이거는 x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만 저 식이 성립하는 거지. 양변이 같은 거지. 반대로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면은 양변이 같아, 달라. 쟤는 그러면 다르겠죠? 그 차이가 이제 있는 것이고요, 이제. 자, 그럼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을 볼 거야. 이제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2차 방정식은 뭐냐면은 이제 그 2차식 이퀄 0으로 표현되는 꼴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제 미지수 A, B, C를 이제 놓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2차식 이퀄 0이고. 자, 근데 여기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몇 차식이어야 된다고? 이게 2차식이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최고차항 계수 있지. 2차항 있죠. 2차항은 반드시 0이면 안 돼요. 만약에 2차항 A가 0이다. 그러면은 이게 2차식이니 이게? 아니겠지. 그래서 반드시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깔고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는 이제 그 방정식을 풀어서 참이 되게 하는 그 문자 X를 찾는 것이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푼다, X의 값을 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개념 활용하기를 좀 이제 보시면은, 자, 근이 주어질 때 미지수의 값 구하기야. 우리 근이 주어지면 그 근은 그 방정식에다가 대입해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근이 2라고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 근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대입을 해서 이제 어떤 식을 또 이끌어낼 수가 있다. 항상 모든 방정식의 근은 뭐 할 수 있죠? 대입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인수분해가 만약에 되면은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이야,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래서 A, B가 0이다 라는 꼴로 이제 우리가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A, B가 0이구나. 자,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 A, B가 0이 되는 꼴로 인수분해를 이제 시도를 이제 할 수 있으면 시도를 하고, 그게 아니면은 다음 방법, 이제 이따 나올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봐봐.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요거 2차 방정식을 풀어본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우리가 이제 시도를 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x가 이제 몇하고 몇 나옵니까?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것이 되겠고 이게 곱해서 0이면은 정확히는 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는이야 또는 이제 또는 x는 마이너스 2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저 두 개가 다 답이 된다라는 거지. 하나만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되면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거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마냥 인수분해가 꼭 됐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있어요. 않은 경우도 있어. 또 이런 경우도 있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중복이 되면은 우리는 중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거 배우면은 그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겠니? 3차 방정식은 3개겠지? 4차 방정식 몇 개 있겠니? 기본적으로 근이 4개야. 그럼 1반화 하면은 n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일까 얘들아? n개인 거야 일단 알겠지? 뭐 나중에 배우는 내용인데 자 근데 만약에 3차 방정식에서 근이 그럼 3개여야 되는데 3개의 근 중 2개가 같은 경우가 있어. 그거는 중근이겠지? 나머지 하나는 다른 근. 예를 들면은 3차 방정식 푸니까 근이 이제 2가 중근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이라는 또 다른 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3차 방정식에서 3개의 근이 다 중복될 수도 있어요. 3중근이라고 얘기하거든. 3중근 이제 근이 숫자가 서로 다른 근이 딱 한 개만 나오는 이런 상황도 이제 나중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근을 이제 가지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가 여기 나와 있거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최고차항이 1일 때야. 알겠지? 주의할 점. 여기 최고차항이 이제 1이야. 최고차항이 1. 최고차항이 1일 때 이 상수항이 B가 상수항이지.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면은 쟤는 이제 중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중근을 가지는구나.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어야 된다. 단 주의할 점은 최고차항 개수가 1로 세팅이 됐을 때입니다. 저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될 때는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자, 봐봐. x제곱은 q꼴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야. 그러면은 이거 제곱근 루트 씌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2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이거? 풀마 2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지? 주의해주셔야 돼. 이 어떤 제곱을 우리가 그 1제곱으로 이제 바꿀 때 지수가 절반이 되는 느낌이잖아? 그렇게 짝수 제곱을 이렇게 이제 근을 구하고자 할 때는 풀마 반드시 붙어야 돼. 알겠지? 풀마 반드시 붙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x-2의 제곱이 9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니? 보통 이런 거 풀으라고 하면은 전개해서 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 루트 씌워. 제곱근 해주시게 되면은 풀마 3 나오는 거 맞습니까? 풀마 3?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이거 이제 마이너스 2만 이항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 이항할 때 이제 얘가 플러스 2 때랑 마이너스 1 때가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플러스 1일 때는 자,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5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근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근은 저거 직접 다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준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할게. 이것도 좀 너네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그 루트를 씌웠을 때 어떤 숫자로 나오는 이게 제곱수를 내가 지금 쓴 건데 예를 들어서 봐봐. 너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래?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막 제곱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곱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루트를 씌워. 8마 루트 2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1만 넘겨주면 되잖아. 1 8마 루트 2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지. 저걸 굳이 전개해가지고 이제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보고 안 되니까 근리공식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우변이 단독으로 상수항으로 나오게 될 때에는 이렇게 바로 하시라는 거 이제 알겠지? 바로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해공식 배우기 전에는 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완전제곱식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뭐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이 0이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차항 계수를 먼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1로 만들어 놨었어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제곱식 만들려면은 이제 양변에 뭘 더해줘야 되니? 양변에다가 1차항의 개수에 절반의 제곱을 더해야지 그지? 절반의 제곱. 그럼 이게 절반하면 1인데 그거 제곱하면 1 맞니?
그러니까 양변에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우변도 일단 더해놓고, 마사는 2항에서 플러스 4. 이렇게 바로 써도 되니, 얘들아? 이렇게. 그러면은 좌변은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이 결국에 5가 되는 거니까, 저 제곱근 이용한 풀이를 이용해서 바로 풀말을 쓰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2항을 이렇게 이제 해주자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다 일반화해버리는 근해 공식이라는 걸 이제 우리 배웠잖아. 그지? 근해 공식 기억나시죠? 그죠? 진짜 기억나니? 이게 막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그 고등학생 애들한테 물어보잖아? 까먹는 애들이 있어, 근해 공식. 까먹었니, 너네 혹시? 너네 까먹으면 안 되는 나이야, 지금. 알겠지? 자. 근데 근해 공식은 워낙 사실 중3 때 처음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들한테 물어봐도 근해 공식을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이제. 지금 너네 시기엔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한번 써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 근해 공식이 뭐였습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인 거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 다 알잖아. 자, 짝수 공식 너네 알고 있습니까? 짝수 공식? 진짜? 솔직히 너네 그럼 문제 풀 때 잘 써먹니? 짝수 공식? 잘 써먹니? 잘 써먹니? 진짜로? 자, 그러면 짝수 공식은 어떨 때 쓰는 거였죠? 어떨 때? 1차항의 개수가 뭔가 그 짝수로 이제 나와 있을 때 짝수 공식이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짝수 공식 한번 써보게 되면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니었어. 그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었고 이때 여기서 b 프라임은 뭐라고 잡아줘야 되냐면은 그 1차항의 개수가 짝수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그 절반에 해당하는 게 b 프라임이었지. 그지? 짝수 공식은 쓸 수 있는 상황이면은 무조건 쓰는 게 나. 왜 무조건 쓰는 게 낫냐? 이게 어차피 짝수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있지. 걔네들은 짝수 공식으로 해도 되고 그냥 풀어도 되거든? 근데 그냥 풀면 시간이 더 걸려요. 왜 그런지를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런 방정식 생각해 볼게. 얘를 그냥 근해 공식으로 쓰게 되면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한번 해보면은 2분의 마이너스 4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20이 몇입니까? 간단히 하면은 2루트 5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되니 지금 여기서? 약분 되는 게 보이지? 약분을 시켜주시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자 근데 짝수 공식을 한번 써볼게. 짝수 공식을. 짝수 공식 x는 자 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니 그러면은 결국에 마이너스 2 플마 루트 5가 얘는 바로 나오게 되죠. 안 쓰면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쓰면은 이 약분까지 꼭 해줘야 돼. 계산이 몇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쓰라는 거야. 알겠지? 바로 쓸 수 있을 때에는 바로 쓰시고 자 여기가 나와있지? 짝수 공식일 때는 더 계산이 간단해진다 라고 나와있고 자 그리고 복잡한 2차 방정식 우리가 맨날 나오는 거거든 이제 복잡한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이런 거 할 때도 나와. 괄호가 있으면은 당연히 전개해서 풀고 그 다음에 개수에 소수가 만약에 있다 뭐 예를 들어서 0.2x제곱 이런 식으로 소수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 소수를 없애주기 위해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 10의 뭐 거듭제곱이나 이런 거를 곱해가지고 개수가 더 이상 소수로 안 나오게 고쳐서 풀었었지. 그리고 분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 가지고 분수식이 더 이상 아니도록 이제 변형을 했었어. 그치? 공통부분 있다.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공통부분은 항상 뭐다? 치환하는 거야, 치환. 알겠지? 그걸 해주시는 거고.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거? 여기서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면은 짝수 공식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쓰는 게 더 편리하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 이제 근해 개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해 개수는 기본적으로 근해 공식에서
이 판별식 안에 있는 요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 자, 여기서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죠. 제가 만약에 양수야.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게 2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x가 근이 이게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2. 풀마니까 x가 몇 개 나오는 거겠어? 2개 나오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게 0이라 생각해봐. 루트 0이 몇입니까? 루트 0? 0이죠. 그럼 풀마 0은 그냥 0 맞니? 그러니까 이 풀마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근이 x가 2a분의 마이너스 p 단독으로 중근을 가지는 것으로 나오게 될 거인지 알겠지? 만약에 판별식이 음수다. 그럼 우리 루트 안이 음수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수학상을 조금 이제 선행했을 때 루트 안이 음수인 것도 있었지, 그죠? 그게 뭐였어? 그게 뭐라고? 그게 이제 허수, 복소수였죠, 그지? 근데 여기 중등 과정에서는 일단 그때는 이제 다루진 않고 근이 없다. 근호 안에 있는 수는 음수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1차항의 개수가 짝수다. 그러면은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어. 짝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은 아까 그 근의 공식에서 짝수 공식을 이제 쓰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짝수 공식을 쓰는 부분이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걔가 판별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 될 것입니다. 루트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 게, 개수가 만약에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은, 이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다.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으로 나오게 된다. 이제 복수수단에서는 저걸 이제 켤레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켤레근, 그죠? 켤레근 들어봤습니까? 켤레 복수수는 들어봤죠? 켤레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플러스 루트 어쩌고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요. 무조건 켤레근을 가지게 되어 있어. 무조건. 근데 조건이 A, B, C가 뭐일 때? 유리수일 때야. 이 얘기는 만약에 A, B, C가 무리수면은 저게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무리수면 저게 안 돼요. 자, 이제 2차 방정식을 이제 한번 구해보는 건데, 2차 방정식에서 이제 두 근이 이렇게 주어지고, 알파, 베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A로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은 그 2차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 이렇게 처음에 세워주셔가지고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거든. 자, 뭔 소리냐. 자, 두 근이 주어졌어. 최고차항 개수가 2래.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우리 근이 주어졌을 때에는 방정식에 근이 주어졌으면 그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냐면은 x 마이너스 근 이퀄 0이라고 쓰는 거야. x 마이너스 근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최고차항 개수가 2면은 앞에 2까지 달아주는 것이고, 그럼 만약에 얘를 이제 전개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거 일일이 전개하지 마시고 전개하는 그 식 요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뭐냐면은, 자, 이제 전개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최고차항을 묶어주고, 자, 우리가 이제 봐봐. 근이 원래 마 4하고 3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얘를 이제 전개를 했을 때에는, 자, x제곱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지금 뭐니? 두 근의 합의 반대보호 맞니? 그러니까 두 근의 합에다가 반대보호 해주면 합하면 마 1이지. 반대보호하면은 이제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법은 뭐가 옵니까? 두 근을 곱해오는 자리죠. 그러니까 둘이 곱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써주는 거 맞네. 이거 이렇게 써주는 거 이렇게 좀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1차항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의 반대보호다. 두 근의 합의 반대보호. 상수항은 그냥 둘이 곱한 거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중근이 주어졌다. 중근 2가 만약에 중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시가 3을 중근으로 해봅시다. 자, 3이 중근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2다. 그러면은 3을 중근으로 가지면 x-4의 제곱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최고차항 개수 이제 2를 달아주시면서 얘가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럼 얘는 이제 3을 중근으로 가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3을 중근으로 가진다. 자, 밑에 또 몇 가지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 자, 두 근의 차가 K라고 주어지면은 하나를 알파 플러스 K라고 놓고 뺐을 때 K가 나오게.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이다. 그러면은 한 근을 알파라고 잡으면은 다른 한 근은 K를 곱한 알파 K라고 이제 두겠죠. 그죠?
또 두근의 B가 M 대 N이다. 그러면은 KM, 그 다음에 KN으로 이제 실수배를 이제 곱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야. 만약에 두근의 B가 1대 2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A, EA 이런 식으로 두라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일반적으로 저렇게 두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 마지막 내용, 활용입니다. 활용. 원래 항상 활용 단어는 이제 항상 좀 어렵거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 공부하면서 다양한 활용 단어를 이제 공부를 했잖아. 1차 방정식의 활용, 연립 방정식의 활용, 또 2차 방정식의 활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 활용 단어에서 좀 어려웠던 게 뭐였습니까? 너네 활용 단어 공부하면서. 농도, 소금물 이런 거 어렵지 않았니? 농도, 소금물? 할만했니? 어려웠지, 그지? 공식 기억납니까? 농도, 소금물? 뭐, 가물가물 하거나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보통. 일단은 말 나온 김에 그거 한번 정리 한번 할 건데, 이게 농도, 소금물 이게 진짜 가끔 가다가 이중만 하면 나옵니다. 자, 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나? 뭐였니, 농도? 진짜 기억 안 나니? 일단은 뭐 소금물인 경우가 이제 흔하지만은 그냥 전체 양이라고 할게. 전체 양분의 그 물질의 양이야. 뭐 소금이든 설탕이든. 전체 양분의 물질량 곱하기 100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금의 양 같은 거 있지. 그 물질의 양을 한번 좀 계산해 볼게. 물질의 양. 요걸 한번 해볼게. 물질의 양.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전체 양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도, 전체 양분의 물질의 양 곱하기 100. 100을 곱하는 이유는 100분의 1이니까 그런 것이고, 근데 물질의 양으로 이제 뭐냐면은 100분의 농도에다가 전체 양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한번 뒤에 문제 한번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이제. 자, 봅시다.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2번 문제가 있을 거거든. 2번. 요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요 문제. 자, 문제 한번 보시면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2차 방정식이 있대.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이 근이래. 그럼 뭐 해줘야 되니, 얘들아? 1을 당연히 뭐 해봐야 돼? 대입해봐야 돼. 근이 주어지면, 자, 잘 들어. 앞으로 뭐 2차 방정식이든 뭐 몇 차든 그냥 상관없이, 문제에서 근이 주어지면, 대입해볼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알겠지? 근데, 무조건 다 대입해서, 뭐 답이 나오거나 어떤 정보를 찾거나 그건 아니거든? 근데, 거의 웬만해서는 그 대입해보는 것에서 뭔가 다 역사가 시작될 거야. 알겠지? 대입해보는 게 기본입니다, 일단. 대입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대입해보시면, 자, K 플러스 A 플러스, 요거 좀 분배하자. BK 플러스 2B가 0이 되는 것인데, 자, K 값에 관계없이 저게 근이래. 그리고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K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도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들아,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나마 이제, 좀 그나마 기억이 좀 나야 되는데, 우리 수학상 맨 앞부분에 저거 이제 어떻게 했었어? 항등식. K 값에 관계없이 하면 어떻게 했어? K에 대한 어떤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표현했지.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K에 대한 내림차순. 그러면 이거 이제 묶을 때도 어떻게 묶으라고 했냐면은 K로 묶을 때 보통 공통 부분은 묶을 때 사실 앞에다 쓰는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는 뒤에다가 그 묶는 걸 쓰는 겁니다. K로 묶어주면 이제 여기 1B 나오니까 B 플러스 1 K. 그 다음에 남는 거 상수항 부분을 이렇게 괄호를 쳐서 써보시면은, 자, 여기까지 이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그 다음에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은 그 개수들이 어떻게 나와줘야 돼, 이게? 0이어야 되는 거야, 0. B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이제 B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몇이어야 될까, 여기서 얘들아? 2여야 되는 거 맞니, 이거?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더해서 1이 정답이 되겠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야, 내림차순으로. 알겠지?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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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8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8번 문제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고 4번 문제를 지나지 않을 때라고 나와 있거든, 이제. 이게 어느 점을 지난다라고 나와 있으면은 뭐 해봐야 돼, 얘들아, 이것도? 이것도 항상 대입이야, 이제. 어떤 점을 지난다. 그 지나게 되는 그 선, 곡선 이런 거에다가 대입을 항상 해봐야 돼, 얘들아. 항상 문제가 딱 우리가 보통 문제 봤을 때 이거 감이 오는 경우가 있고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 일단 오든 안 오든 일단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대입해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아 나간 다음에 그럼 그 정보들을 잘 활용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 보통.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어떻게 푸는지 감이 오든 안 오든 항상 해봐야 돼. 알겠지? 수학은 항상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돼요. 항상. 솔직히 그냥 내가 그냥 푼 게 바로 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항상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알겠지? 또 우리는 또 내가 저번 시간에 물어봤잖아. 이제 지극히 현실을 이제 깨닫고 있으신 분들 아니야, 이제? 대학교를 벌써 이제 아직 고등학교도 안 했는데 벌써 내가 어제 온 애들한테 물어봤거든, 내가? 어제 온 애들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그 5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일단은 너네가 이제 지금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 똑같이. 근데 이제 너네는 지방대라고 얘기를 했고 걔네들은 이제 한 명은 잘 모르겠다고 했고 한 명은 가톨릭대, 한 명은 숭실대, 한 명은 서성한 들어봤니? 서강대, 성균관대, 또 어디야? 네? 안 들어봤니? 서성한, 한양대. 근데 또 한 명은 서연고. 서연고가 뭐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얘기했어, 이제. 보통 그게 정상이고, 너네랑은 좀 특이하고, 너네가. 벌써 집 앞에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직. 3년이 남았어, 얘들 아직 3년이. 벌써 집 앞에 얘기 나오면 안 돼. 그러면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럼 크게. 목표를 높게. 꿈을 좀 크게 가집시다, 알겠죠? 혹시, 내가 지금 다른 애들이 이렇게 학교를 얘기를 했는데, 혹시, 생각이 혹시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좀 열심히 하면 이 정도 가지 않을까? 혹시 좀 그 목표 학교가, 떠오르는 학교가 혹시 좀 상향됐습니까? 딱히 아닙니까? 살짝? 그럼 어디? 지방대에서 어디로 올라갔을까? 가톨릭 때, 권한은 혹시 좀 바뀌었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잘 모르겠어? 참고로 이제 딱 정해진 건 없지만은, 가톨릭 대가 내가 아까 언급했던 학교들 중에서 그나마 입결이라고 하거든, 입시 결과. 그게 점수가 그나마 좀 낮은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높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대충 그 흐름 라인만 잡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100명 중에서 가톨릭 정도 들어가려면은, 최소 한 15등은 해야 돼. 100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그 정도는 해야 돼요. 15등은 이제. 근데 너네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같은 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원준이는 여기서 수학 모의고사 한번 본 적이 있었지, 그지? 그때 몇 등급이었는지 기억나니? 3등급 정도? 그 다음에 권한은 혹시 모의고사 봐본 적 있니? 과목 그럼 안 가리고. 국어나 영어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니? 그럼 등급을 혹시 대충 기억나요? 모의고사 봤던 거? 엄청 낮았어? 일단은 1등급이 몇 프로까지네, 얘들아, 1등급이. 상위 4%까지야. 그러니까 4등인 거지, 100명 중에. 2등급은 7%가 더 추가돼가지고 상위 11%까지야. 그 다음에 3등급은 12%가 더 추가돼가지고 상위 23%, 23등까지를 보면 돼. 어느 정도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가톨릭 대 정도 들어가려면은 15등. 딱 15등도 아니야. 거기서도 물론 낮은 거, 높은 거가 있으니까. 15등도 솔직히 높게 잡은 게 아닙니다. 근데 전 과목 평균 한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전 과목이 이제.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 수학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권한은 이제 모의고사 봤던 게 어떤 과목이었니? 영어였지, 그지, 영어? 영어도 절대평가여가지고요, 더 빡세게 잡아야 돼요. 더 빡세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15등, 가톨릭대를 예를 들면, 15등이려면은, 2등급이 11등까지고, 3등급이 23등까지니까, 대충 그 사이 정도 돼야 되는 건데, 한 2.5 정도 대충 돼야 되는 건데, 2.5면은 2, 3, 2, 3, 2, 3, 2, 3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전 과목이 너네가 그렇게 나오나를 생각해봐야 돼, 이제.
일단 정가복이 이렇게 나오나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대학 문턱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나도 게임 좋아했다고 했잖아. 게임 너네가 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일단 할 때는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해야 됩니다, 할 때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직선이 이 점을 지나니까 대입해 볼 건데, 대입해 보시면, 자, 이제 2a에다가 이제 저기 a-1을 놓고, 그 다음에 y에다가 a제곱을 넣을게. 일단 이거 전개해서 다 좌표대로 넘길게요. 동류항 정리까지 바로 할게. 동류항 정리 이제. 자, 동류항 정리 바로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자, 5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류항 정리 해주면. 이거 이제 풀어주면은 이제 2차 방정식 이제 뭐 나오겠지?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또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또 될 것이거든. 그럼 이제 풀어주면 A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A가 마이너스 5분의 3, 그 다음에 이제 A가 또 뭐 나옵니까?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게 4, 4분면 안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두 가지 A 값을 다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지. 4, 4분면 지나나 안 지나나 해봐야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A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저기다 넣어봐, 이제. 마이너스 5분의 6x 마이너스 5분의 9y는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얘가 이제 3이다 라고 이제 놓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양변에 그 마이너스 5를 곱하자. 마이너스 5를 곱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제 3으로 나눠주시면 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거 1참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y는으로 정리할 거야, y는. 2x 넘기고 3 나누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3까지 나누는 거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1차함수를 그려봐야 되는 건데 1차함수 그릴 수 있겠죠? 기울기가 뭐야? 음수. y절편도 음수니까 여기 y절편 음수인데 지나고 이렇게 좀 밑에 이렇게 되는 그림 아니야. 그지? 이건 딱 봐도 4, 4분면 지나 안 지나?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틀린 것이고 그러면은 저 남은 하나가 뭔가 될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봅시다, 이제. A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2x 플러스 3y가 3이니까 얘도 바로 y는으로 정리해볼게, 이제. y는으로. 자, 그럼 이제 넘겨주셔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x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y절편 이번에 양수니까 양수가 되도록 이제 지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가 양수가 되면은 얘가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4, 4분을 다 지금 지나게 되는데 어디 잘못 썼나, 지금? 2x 플러스 3y a-1 3a 제곱 어디 잘못 쓴 게 있나요, 지금? 잘못한 게 있나? 넘겨주고 3으로 음수 그 다음에 양수로 이거 지나게 놓고 A가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곱해줬고 Y는 어디 잘못 쓴 게 있니, 얘들아? 여기서? 넘겨주고 3으로 나눠주니까 4, 여기를 안 지나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지나는 상황이죠, 그죠? A-1, A 제곱을 지나고 2a 제곱, 3a 제곱 해주니까 5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이제 1 넣어주고, 마이너스 5 플러스 3. a가 마이너스 5분의 3, a가 1.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 그럼 a가 마이너스 5분의 3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5분의 6x, 그 다음에, 여기 그냥 3y로 적어야 되는데 잘못 썼구나. 여기 그냥 3y죠, 여기 그냥 3y. 여기 그냥 3y로 쓸게요. 그냥 플러스 3y로 좀 다시 써줄게. 그러면은, 여기 일단 지금 마이너스 5로 곱하는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15y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15y 그 다음에 이제 얘를 3으로 이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5y라고 이렇게 써줍시다, 이제. 얘를 이제 y는으로 정리하면 다시 써야 되겠다, 이거 이제 다시 쓰자, 이거 일단. 자, 얘를 이제 다시 y는으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5분의 2x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몇이야?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나요, 얘가 이제?
그러면은 기울기 양수, y절편 양수니까 오른쪽 위를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이제 뭔가 맞을 것 같고, 얘가 아까 처음에 틀리다라고 했었는데, 얘가 그럼 맞는 것 같고, 얘가 그럼 맞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보시면은, 얘는 이제 맞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림이 그려진 게 맞겠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분의 3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지?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둘 다 확인을 해봐야죠. 근데 너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게, 봐봐. 둘 다 대입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너네가 이거를 만약에 해. 이걸 먼저 했어. 그럼 되는 거 확인했지? 그런 다음에, 그럼 이게 답이네? 해가지고 이거 확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절대 그러지 말고 다 확인을 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이유, 얘도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얘도 답이 꼭 하나라는 법이 없어.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왜냐면은 어려운 문제들은 다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얘는 되는지 얘는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귀찮아도 다 하는 습관을,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요거 16번을 한번 봅시다. 이제 16번. 자, 이제 확률이랑 연관 지은 문제인데, 확률. 자,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그 A, B라고 할 거다. 2차 방정식의 해가 중근이고 싶다. 해가 중근이려면은 어떤 식을 써야 됩니까? 판별식이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라고 식을 써주셔가지고 A제곱은 자 3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좀 놔볼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해가 중근이고 싶은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잖아. 그러니까 그 A, B라는 놈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겠니? A, B가 둘 다 이제 조건이 이제 1, 2, 3, 4, 5, 6 중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니?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1, 2, 3, 4, 5, 6을 사실은 다 넣어봐야 돼. 근데 이 어떻게 넣어주면 되냐면은 일단 A에 1을 넣어봐. A에 1. 그러면은 1은 3B 더하기 1. 이거 맞니? 그럼 이때 B가 몇이 나옵니까?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B가 0이 저기 없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A에다가 이제 1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 해봐야 돼. 이때는 B가 1을 나올 것이거든. 문제가 없겠죠. 그죠? 다 해봐야 돼, 이거. 오케이? 그럼 이제 A에다가 이제 3도 넣어보고, 3 넣어보시면, 9는 3B 더하기 1. 이거는 B가 분수로 나올 것이어서, 얘는 탈락이고, 다 해보셔야 됩니다. A가 이제 4다. 그러면 16이 3B 더하기 1이기 때문에, B가 5로 나오게 될 것이다.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은 5, 6도 확인을 해봐야 돼, 이제. 5, 6도. 근데 이제 5에서부터는 그 나오는 B 값이 초과해버립니다, 이제. 초과해버려요. 6이 넘어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6도 안 될 것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시겠죠? 6도 안 될 것이구나. B가 이제 뭡니까? 3분의 35. 얘가 이제 틀리게 되겠죠, 틀리게 이제. 이런 식으로 틀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A는 4, B는 5라는 그 4,5라는 조합, A는 2, B는 1이라는 2,1이라는 조합 두 개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서 확률을 구할 때는 지금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이게?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가지 맞니? 왜? 이게 주사위 하나랑 6가지인데 이거를 더하는 사람이 있어.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줘야 돼요, 이거는. 동시에 발생하면은 곱해줘야 돼.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으니까 약분해서 18분의 1이라고 정답을 해주면 되겠지? 1을 다 해줘야 돼. 오케이? 다 해줘야 되고. 자, 그럼 21번 보자, 이제. 두 근의 차가 이제 2분의 1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수학을 이제 하면은 거기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이제 복소수 바로 다음 단원의 2차 방정식을 조금 더 플러스 알파해서 심화해서 배우는데 거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럼 그 근각계수의 관계에서는 두근의 합, 그리고 이제, 되겠다. 두근의 합과 이제 곱,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차도 이제 나오게 돼, 차도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공식이 있는데, 일단은 중학교 수학 범위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두근의 차가 이제 2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2에 x 플러스 3의 제곱에 a 이렇게 나오고, 2로 나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근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근을. 그러면은, 여기서 제곱근을 이제 씌워 주셔가지고, 이제, 풀마, 루트 2분의 a라고 쓰시고, 3을 넘겨주시기만 하면은, 이제 근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이. 근데 둘이 뺀 게 2분의 1이래. 얘들아, 차는 어떻게 뺀 거니? 차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야, 항상. 알겠지?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다. 항상. 요거 관련된 1어가 하나가 있거든, 이제. 요거 관련된 1어가. 뭐냐면은, 그때, 이게 선생님이 이제 고1 때 얘기다, 고1 때. 그 고1 때 얘기인데, 고1 이제 2학기쯤이었나? 그때, 그 선생님이 이제, 그 고1 1학기 그 같은 반에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어. 그게 누구였냐면은, 그, 나였어. 근데, 공부를 또 잘하는 애가 있었어. 또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이제 3명이 있었거든요. 특히 공부 잘하는 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에서 항상 1, 2, 3등 하던 애야.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1학기 때는 항상 중간기말 보면은 2등이었어. 그 1등 하던 친구가 이제 걔가 이제 문과 계열 친구였거든. 선생님은 이제 이과 계열이었고. 나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건 잘하는데 국어 영어는 상대적으로 못해.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문과 계열이다 보니까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과 같은 상대적으로 못해. 근데 이제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는 애였어. 그래서 전 과목 합산하면은 이제 항상 내가 이제 조금 몇 점 차이로 밀리고 이랬거든, 이제. 근데 이제 2학기가 된 거야. 2학기 중간고사인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이제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그때 국어 영어가 쉽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100점이었어요. 근데 수학이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국어 영어가 이 친구가 100점이었어. 나도 100점이었거든. 근데 이제 수학이 이제 있는데 수학이 어려웠어. 수학이 어려웠는데 근데 나는 100점을 맞았다. 근데 이 친구가 60점대를 맞은 거야. 60점대. 근데 그때 이 친구가 이제 그 틀렸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있었어. 자기는 이 차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건지 몰랐대, 자기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푼 거냐면은 그냥 근을 구하다 보니까 그 숫자들을 쓰다 보니까 작은 거부터 쓰고 큰 거부터 쓴 거야, 얘는. 근데 그거를 이제 뺀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게 그 서술형 주관식 문제였는데 그냥 이 쓴 순서대로 뺀 거야. 그래서 답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감점을 당했거든요, 이제. 서술형이어서 부분점수 감점. 근데 감점을 당했는데 뭐 몇 점 안 당했겠지, 이제. 한 2점, 3점? 근데 저것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제치고 1등을 했어. 이 친구를 제치고. 왜냐면은 국어 영어 100점이었는데 뭐 다른 짜잘한 과목들은 이제 이 친구가 조금 더 잘 봤었던 상태였거든요, 이제. 근데 내가 수학을 이제 거의 30점 이상으로 이제 잘 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 친구랑 이제 나랑 그 전체 그때 시험 9과목이었어, 중간고사 때. 9과목 합산했을 때 그 전체 합산한 점수가 이제 0.2점 차이였어. 0.2점 차이. 그래서 이제 저거 하나 때문에 이제 1등이 이제 갈렸던 적이 있었어, 예전에. 그래서 차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라는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다.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해주면 좀 계속 자랑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약간 좀 운이 좋은 편이었어, 학창시절 때는. 그 중3 때는, 중3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그때도 선생님이 반 1등이었거든? 근데 그때 반 2등 친구랑 총점 0.1점 차이였어. 그때. 그런 적도 이제 있었고 해서, 뭐 좀 운이 좀 이제 따랐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차 하니까 저것 때문에 이제 저 친구가 이제 갈렸던 게 좀 생각이 좀 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다. 이렇게 얘기하면 까먹을 수가 없어, 이제. 까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5번 보자. 이런 거가 좀 노래가 좀 잘 안 돼요, 이게. 아, 이렇게 잘 안 될까, 이게. 자, 문제가 이래. 자,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9인데 항정 p를 잡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x축, y축에 내린대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40이 되고 싶대. 40.
40이 되고 싶대요, 이제. 자, 어떻게 해줄까 이제 고민해보니까, 항상, 이런 봐봐. 좌표 평면, X축, Y축, 함수 나오면은,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점의 좌표를 잡고 들어가야 돼, 항상 이제. 알겠지? 이런 문제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점의 좌표를 잡아야 돼요. 주어져 있다. 그거 가지고 활용하는 거고, 안 주어져 있다. 그럼 니네가 잡아야 돼. 점의 좌표를 잡는 것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된다. 여기서는 P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A, B로 잡아볼게. P라는 점의 좌표. 저렇게. 그러면 저 점은 직선이 지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직선에다가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대입해봐. B는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9J, 그지? 이런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넓이가 몇이래요, 지금? 저 직사각형의 넓이가 여기가 40이 되고 싶대. 근데 선생님이 지금 P라는 점의 좌표를 A, B로 잡았잖아. 그럼 이 A, B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원점으로부터 그 여기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이 길이가 몇이라는 거니? 이 길이가? 이게 몇이라는 거? A 맞니? 이거 A? A, B가 애초에 오른쪽으로 A, 위로 B만큼 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OB의 길이는 몇인 겁니까? OB는? B라고 이제 확인이 가능하니까, 아, 가로 곱하기 세로가 40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식을 쓸 수 있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A, B에 관한 두 식을 잘 정리하면은 둘 다 구할 수 있겠지? 일단, B 값을 여기 대입을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9가 40이다. 그럼 정렬을 해주자고, 이제. 자, 마이너스 2분의 1A 제곱 플러스 9A. 자, 42양. 마이너스 40은 0이고, 양면에 마이너스 2를 이제 곱해보자. 마이너스 2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가 또 돼요, 이제. A 빼기 8, A 빼기 10. 그래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A는 8, A는 10,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럼 끝났지, 이제. 이제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도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A가 8이면은 B가 5 맞니? 5, 8에 40. A가 10이면 B는 4가 되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좌표를 이제 8,5가 있고 10,4 두 개가 있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항상 점의 좌표를 잡는 게 중요해요. 자, 봅시다. 자, 보시면 2차 함수입니다, 이제. 자, 이제 2차 함수. 우리가 이제 함수는 보통 y는으로 표현이 되는 게 함수예요. y는으로. 그래서 2차 함수는 이제 y는 어떤 2차식 꼴로 표현이 되는 거 있잖아. y는 2차식. 그게 이제 2차 함수다. 근데 너네 일단 이제 2차 함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네 이거 구별 잘 되나 모르겠네. 한번 봐봐. 2차식이 있어요. 2차식.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부등식이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어요. 너네 이거 다 구별되니, 이거? 구별됩니까? 구별되니? 2차 식은 뭐니, 얘들아, 2차 식? 2차 식이 뭐야? 말 그대로 2차, 최고차항이 2차인 어떤 식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요런 거. 알겠지? 이게 2차 식이야. 그러면, 저 2차 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고 부등식을 만들고 함수를 만들면은 그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2차 부등식. 고등수학상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y는을 붙이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주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요거 구별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2차식. y는 2차식. 당연히 최고차항은 0이 아니어야 되고. 자, 밑에 참고도 나와 있지만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실수 전체의 범위로 우리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y는 ax제곱의 그래프, 저 기본적인 그래프부터 생각해보면은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요
기본적인 y는 ax제곱의 그래프, 이제 축이라는 게 있고 꼭지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원점이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세로로 된 선이 축이 되는 거지. 축을 기준으로 이차 함수는 뭡니까? 좌우 대칭이죠. 그죠? 그걸 일단 우리 알고 있으실 거고.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이 a가 예를 들어서 1과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좀 더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진다. 2로 만약에 바뀌었다. 마이너스 2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좀 더 폭이 좁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야. 위로 볼록 마찬가지로 좀 더 폭이 좁게 형성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좀 더 여기서 이제 다양한 형태, 평행이동을 이제 좀 해볼 거야. 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그러면은 우리가 더하기 Q를 해주는 거 기억납니까? 2차식 부분에 더하기 Q를 해주면은 그만큼 우리는 꼭지점도 이동하겠죠? 원래 0,0이었는데 Y축으로 Q? 그러면 0,Q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 맞니? 0,Q 맞지? 그지? 자, 축의 방정식 기본적으로 x는 0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x는 0. 왜 축은 변하지가 않아요. 위로 올리는데 세로로 된 선은 얘도 뭐 그대로 따라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뭐 크게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보시면 평행이동을 이제 했을 때 그래프의 모양과 폭은 변하지 않고 위치만 바뀔 것이다. 그래프의 모양과 폭을 결정하는 최고차항계수 a는 절대 평행이동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요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 한번 해보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거든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만약에 이동을 해요. p만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제 p만큼 이동한 건데 원래 0,0이었던 꼭지점이 p,0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맞네. p,0으로. 그리고 축도 이번엔 이동하겠죠. 오른쪽으로 p 이동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축도 x는 p로 저렇게 바뀌어야 될 것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을 이제 섞은 형태.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그 원래 원점이 기준이었던 거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p, q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거. 저거 맞습니까, 저거? 그러면은 꼭지점이 p, q로 이동하고 축의 방정식도 x는 p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평행이동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요 p, q를 꼭지점으로 하는 어떤 이차 함수를 x축으로 m, y축으로 m만큼 이동하면은, 자, 반대 뭐야?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대입하는 거야. x 대신에 x-m 들어갔고, 여기를 기준으로 x 대신에 x-m 들어가고, 자, 원래 y 대신에 y 빼기 n인데 그 빼기 n이 이항이 된 형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항이 됐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P,Q를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대칭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이제 우리가 X축 대칭, Y축 대칭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이제 있을 때 얘를 X축 대칭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되는 거 맞네. 이렇게 위아래 뒤집힌 모양이 되겠지. 얘는 이제 X축 대칭한 것이고, 만약에 Y축 대칭을 해봐라. 그럼 좌우를 접은 모양으로서 이렇게 Y축 대칭을 해준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저렇게 보실 수 있고. 자, 그러면은 X축 대칭을 해줄 때에는 무엇이 바뀌는가? Y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아니라 X가 아닌 문자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X축 대칭, 그럼 Y의 부호가 바뀌는 거. Y축 대칭, 그럼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 식을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 자, 이제 이거 식 구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확인을 해주면 돼요. 자, 꼭지점이 만약에 주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 꼭지점이. 이 참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꼭지점이야. 꼭지점이 만약에 주어지면은 꼭지점을 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1,2가 꼭지점이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 y는 a에 x-1의 제곱에 더하기 2 이렇게 세우라는 거야. x의 부호를 반대로 쓰시고 y의 부호는 그대로 뒤에다가 추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추계방정식 x는 p가 만약에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 추계방정식이 사실 뭐니 얘들아? 추계방정식이랑 꼭지점의 x좌표랑 어떻습니까? 둘이 같죠?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을 x는 p라고 이제 놓은 건데, 그럼 이 경우에는 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줬다. 그러면은 이차 함수식 어떻게 세워? 반대부호로 이렇게 쇠고창 달고 반대부호로 이런 식으로 써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써줘라라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A, P, Q의 부호를 이제 봐주시면, 자, A의 부호는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볼, 위볼 결정하는 거고, 자, P, Q의 부호. 이 꼭지점의 위치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P, Q가 어느 4분면에 위치하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다 아실 거고. 꼭지점의 위치가 4분면을 결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얘를 이제 그 꼭지점으로 주어진 형태의 식을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자, 일반형으로 나타낸 형태는 우리가 반드시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표준형으로 좀 반드시 고쳐야 돼. 표준형으로. 반드시 고쳐야지만이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 제곱식 변형하는 거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놓자, 얘들아. 이차 함수에서 그 추계방정식 혹은 꼭지점의 x좌표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식, 그 x값이 뭐니? 마이너스 2a분의 b야. 알겠지? 마이너스 2a분의 b. 굉장히 자주 써먹으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마이너스 2a분의 b. 알겠지? 그리고 어떤 이차 함수가 만약에 y축과 만나게 되면은 그 y축과 만나는 그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y절편 차례라는 거기 때문에 0,c를 대입하시면 돼요. 0,c.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나는 그 점의 좌표를 이제 봐주시는 건데, 자, y축과 만날 때 x에다가 몇 넣으라고? 0 넣으라고. x축과 만날 때, x축과 만나면은 y에다가 이제 0을 넣어서 x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y에 0 넣어서 x를 찾아보자. 자, 근데 이차 함수가 y축과는 항상 한 점에서 만나지만은 x축과 만나는 점은 한 개, 두 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은 그림처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도 있지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만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저 식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자, 이제 어떻게 문제에서 정보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식 쓰는 게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세 점의 좌표를 알면은 이 일반형에다가 다 싹 다 대입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가 얘야.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 그러면은 이거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2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면 저거 이차 함수식 어떻게 세워야 되겠네, 얘들아. 이차 함수식. y는 어떻게 세워야 돼? y는 자, 최고차 함수에서 모르니까 a라고 달고 그 다음에 근으로 생각해서 써주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주어진 점의 답도 확인해 주시는 것이고, 다 요것도 되게 중요하다, 요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 자, A, B, C의 부호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게 나와 있어. 자, A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아볼, 위볼을 결정하는 것이고, 자, B는 이제 이 A랑 같이 연관지어서 봐야 되거든, 얘들아. B는. 왜냐하면은 B는 축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인데, 만약에 봐봐. B가 0이다.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이 Y축이 되는 거야. B가 0이면은 축의 방정식이 왜 Y축이냐? 우리 원래 축의 방정식이 원래 이거거든? 마이너스 2분의 B거든? B가 0이면은 X는 몇 나오니? 0 나오니? 그러니까 Y축, 이 X는 0이잖아요? 거기가 축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축이 Y축보다 이제 왼쪽에 있으려면은, 지금 이 축이 왼쪽에 있으려면, 여기 X좌표는 음수로 나와야 하니까,
x좌표가 음수로 나오려면은 a, b가 같은 부호여야 가능하다. 둘 다 플러스는 둘 다 마이너스일 때 y축 왼쪽에 축이 있는 거야. 알겠지? 반대로 y축 오른쪽에 축이 형성된다. 이거는 x좌표가 양수라는 거니까 a, b가 반대 부호로 나와야 둘이 반대 부호면 이거 나눌 때 음수 나오니 거기에 마이너스 한 번 더하면 양수 나오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정리하면 y축 왼쪽이다. a, b가 어떤 부호? 같은 부호. y축 오른쪽이다. a, b가 다른 부호라는 거 일단. 그 부호를 보고 축의 위치 판단할 수 있고 C의 부호는 그 y 절편의 위치 확인하는 겁니다. 이 x축보다 위에 지나는지 아래 지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거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저거 기억 잘해야 됩니다. A의 부호는 위볼, 아볼 결정. B의 부호는 A랑 같이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데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같은 부호, 오른쪽에 있으면 다른 부호. C는 y 절편의 위치, x축 위인지 아래인지 같은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이제 아마 그 중3 거 우리 푸시면서 아마 좀 이제 아마 접해 봤을 법한 유형이거든? 자, 보시면. 자, 이제 이참수 두 개가 주어졌는데 A, B, B, C, C, D가 다 같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 A, B, B, C, C, D가 같다. 지금 이 두 이참수는 Y축이 대칭축 맞니? Y축이 대칭축. 그러면은 여기서 A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이 정보를 어떻게 써먹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어떻게 써먹을지. 자, 이거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잘 봐, 이거. 일단 여기서 C라는 점의 좌표를 좀 내가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C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이제 K라고 한번 좀 놔볼게. K라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C가 지금 A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지나니까 Y좌표 AK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D라는 점의 좌표 봐봐. 이거 좀 생각해야 되거든? 이게 B는 이게 좌우 대칭 이용해 주면 X좌표가 몇일까? B는. B의 X좌표가 몇이겠니? 마이너스 K 맞니? 마이너스 K. 반대 부호가 되겠지. C는 그래가지고 이제, B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K, AK 제곱. 동일한 Y좌표 나올 거야. 그럼 BC의 길이가 몇입니까? BC의 길이가? 이거 BC는 X끼리 빼는 거지. 항상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뭐라고? 길이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Y좌표가 동일하면은 그 길이는 X끼리 뺀 거야. 오케이? 그러면 X끼리 빼면 여기 길이가 몇 나옵니까? 여기가? 2K가 나오게 되니까 D라는 점의 좌표는 몇 K라고 나와야 되니? 3K. 왜냐면은 CD 또한 2K일 거 아니야, CD도. 여기도 2K로 나올 것이고 AB도 2K로 나올 것 아니겠니? 그지? 그러면은 D는 2K를 더 추가시켜가지고 3K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3K. 3K, 2K 제곱. 그럼 반대로 A도 동일하게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3K, AK 제곱이야.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맨 처음에 C라는 점의 좌표를 K로 잡고 들어가서 여기 Y좌표가 AK 제곱이 나왔잖아. D는 3K니까 이거 점의 좌표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되잖아. 그죠? 대입해봐. 일단은 AK 제곱은 Y좌표, 이거 AK 제곱, 9가 아니라 A야. 여기에 3K 제곱 들어가면 9K 제곱 들어가는 거니까 약분시켜가지고 여기 어떻게 됩니까? 2, 3은 6K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A가 몇입니까? 6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A가 6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이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고 6이 되는구나. 그 다음 9번 자, 이제 삼각형 ABCD가 나와 있는데 각 변이 X축, Y축과 평행한 정삼각형이다. 자, 이제 2X제곱이 지나는 게 있고 2분의 1 X제곱조 지나는 게 있는데 점 B의 좌표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거야, 이제. 자,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거. 이거 일단 점 A의 좌표를 내가 미지수로 잡을 거야. 여기를 내가 A, 로 좀 잡을 거야. 아까 좌표 평면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점의 좌표를 잡으라고 했죠? 점이 지금 안 주어져 있으면 너네가 임의로 잡아야 돼. 임의로. 그러면
이 점은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y좌표가 몇이니? 2분의 1 a제곱 대입한 거 2분의 1 a제곱이지? 그죠? 그럼 점 D는 좌표 어떻게 나오겠니? 점 D는 어떻게 나올까? 그치. 이거 x좌표 A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동일한 x좌표죠. 동일한 x좌표. x좌표가 a고 그때 y좌표는 a를 대입해 주니까 2a제곱이 되어야 되겠지. 2a제곱이. 자, 그럼 점 C는 얘랑 동일한 y좌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니? 저거 이렇게? y좌표 동일하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y좌표가 이제 2a제곱을 대입했을 때 그때 이제 x가 뭐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가 있냐? 이게 있다. 봐봐. 정사각형이니까 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죠? 지금 요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 a, d에 x좌표 동일하니까 y끼리 뺀 게 한 변의 길이야. 오케이? y끼리 뺀 게. 그럼 빼주면 몇입니까, 이거? 빼주면? 2분의 3의 제곱입니다. 2분의 3의 제곱. 그러니까 이 가로의 길이도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은 2분의 3의 제곱으로 나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점 D의 x좌표 A에서 2분의 3의 제곱이 추가가 되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제? a 플러스 2분의 3a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맞니 이거? 그러면은 요거 주어진 식에 대입합시다. 이제 y좌표 2a 제곱은 자 2분의 1에다가 이제 a 플러스 2분의 3a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줍니다. 그러면 자 2a 제곱은 제곱을 안 했구나. 자 이거 제곱, 자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거 맞니?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싹 정리해보자, 이제. 그리고 우변을 해서 넘겨줄게. 잘 보세요, 이거. 2분의 1 a제곱인데,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제곱 해서, 동량 정리까지. 마이너스 2분의 3a제곱, 플러스 2분의 3a 세제곱, 플러스 8분의 9a의 4제곱이 0. 이렇게 되죠. 이걸 너네가 풀면 돼. 이거를. 자, 일단 분모 이제 거슬리니까 이제 분모 뭘 곱해줄까? 8 곱해줄 거야. 그리고 분자 약분 되죠? 약분도 항상 가능한지 체크해야 돼. 약분도. 3으로 약분 되지. 그러면은 여기 3 남고 이제 8을 곱하자. 8 곱해주면 마이너스 4a 제곱. 8 곱해주면 플러스 4a 세제곱. 8 곱해주면 플러스 3a 4제곱이야. 이거 a 제곱으로 이제 그 공통 부분 끄집어낼 수 있지. a 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큰 거부터 3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가 0이야. 여기까지 나오게 된다. 쟤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일단 여기서 이제 0 중근으로서 나오게 되고, 여기서 3a, a 해가지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면 a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지. 3분의 2 또는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게 1사분면의 점이기 때문에 좌표가 다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a가 양수인 것만 골라주는 거야. 3분의 2 이렇게 구한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이제 점의 좌표를 잡는 것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좌표를 잘 잡아야 돼요. 잘 잡아주시고. 자, 이제 16번을 한번 보자. 16번 이제. 자, 요런 문제도 이제 좀 잘 봐줘야 되는데,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선분 A, B와 만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요 A, B 점 찍어보고, 그 다음에 저 이차 함수도 한번 그려봐야 돼, 이제. 그러면은 이제 두 점 A, B. 자, 2,7이 있고, 이제 2,2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두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저 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입니까, 저거?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맞니, 이거?
그러면은 꼭지점 저거로 한번 찍어보게 되면은 대략 한 요 정도쯤으로 이제 봐주시고, 이게 선분 AB랑 만나야 된대. 그러면 이게 만약에 A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니까 안 만나겠죠? 최소한 양수로서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A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라 그러거든? 그럼 생각해봐. 이게 A는 그냥 양수일 건데, 이게 원래 A의 절대값이 크면은 이 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져? 폭이 좁게. 그럼 반대로 A의 절대값이 작으면 폭이 넓게. 그럼 폭이 그나마 가장 넓게 그려지면서 이 선분 AB를 지나려면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될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은 이게 그나마 폭이 가장 좁은 상황. 다시 폭이 가장 넓은 상황. 폭이 가장 좁을 때는 저 A라는 점 지나야 되는 거 맞니? 이렇게 A라는 점. 여기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A의 범위를 구해주려면은 이 양끝점을 이차함수가 이제 지난다라고 보고 그때의 A 값이 뭔지 구해주면 되겠지. 자, 2,7을 한번 대입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7은 A에, 다시 2,7 대입해주는 거니까 이제 9A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때 A는 1이 나올 것이고, 자, 만약 B가 2,2다. 그러면 대입해보시면 2는, 자, 이제 2,2 대입하면 9A 마이너스 2니까 이때 A는 9분의 4야. 그러니까 저 A의 절대값이 크면은 폭이 좁은 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A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맞니? 그 사이를 이제 이렇게 사이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는 것이니 당연히 A는 이 두 값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물론 양끝점 되니까 등호까지 포함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국 A는 9분의 4부터 1까지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되겠니? 네. 21번. 자, 1,1을 지나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꼭지점이 저 직선 위에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꼭지점의 좌표부터 확인해 봐야지. 몇 컴마 몇이야? 꼭지점? P, Q 맞네, 꼭지점? P, Q. 근데 직선 Y는 마이너스 2X가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난다라는 의미죠, 이게. 그러면은 대입할 수가 있다. 대입하면은 Q는 마이너스 2P라는 식 세울 수 있니? 요 식 하나 세울 수 있어. 그리고 이제 1,2를 지난대요. 그럼 대입해. 2는 1-P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Q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Q가 마이너스 2P니까 여기다가 저걸 대입해주면 P로만 식이 나오지. P로만. 그거 풀면 되겠지, 이제. 2는 1-P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P다. 이건 전개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전개합시다. 자, 일단 여기 먼저 쓸게.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P 플러스 1인데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 0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P를 이제 구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P는 짝수공식 2풀마 루트 몇이야? 5로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P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우리 항상 잘 봐야 돼. P가 뭐래? 양수래. P가 양수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스택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마이너스. 만약에 P가 마이너스일 때 이거는 음수죠? 이거는 음수 맞니? 이거 루트 5가 2보다 크잖아. 안 되고. 그러면은 결국엔 P는 양수로서만 선택해야 되는 이구나. P는 2 플러스 루트 5구나.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P가 2 플러스 루트 5니까 대입해서 Q를 계산해 주시면 되지. 마이너스 2배만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5 해주면 됩니다. P 더하기 Q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야. 5번이 정답. 알겠지? 해주시면 되고 항상 꼭지점 어디 직선 위에 있다. 그럼 나와 있으면은 대입해봐야 됩니다. 대입할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22번을 보시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포물선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거든. 평행 이동하면은 얘랑 포기해진다라고 돼 있어. 평행 이동하면은
우리 평행이동을 해도 안 바뀌는 게 그래프의 모양은 안 바뀌었죠. 폭이나. 그러면은 그 그래프의 모양과 폭을 결정하는 게 뭐였지? 정확히는 이제 이 참수에서 기울기라는 표현은 안 쓰고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최고차항 계수가 3분의 1이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 조건을 잘 봐야 돼. x가 2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감소한대.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면은 이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대. 그러니까 이 차함수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은 x는 2를 축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니? x는 2를 축으로. 이 나조건이 의미하는 게 이제 x는 2가 축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여기 꼭지점의 x좌표를 2로 생각해서 이렇게 쓰고 들어갈 수 있니? 이렇게 쓰고 들어갈 수 있지. 마지막으로 꼭지점의 y좌표 모르니까 q로 잡아주면 다조건 저 점을 대입만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4 대입해볼게.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3분의 1 곱하기 마 3의 제곱 9가 나오기 때문에 q가 이제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y는 3분의 1에 x-2의 제곱에 더하기 1 여기까지 나와줘야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7번을 보자. 27번. 자, 이제 AP, AQ의 부호가 나와 있는데 정답을 한번 두 개를 골라봐라 라는 문제거든. 자, 보시면 이게 지금 AP가 반대부호죠. 그죠? 곱해서 반대부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네, 얘들아? 곱해서 반대부호. 풀마, 양수음수 하나씩 있다라는 거니까 풀마일 수도 있고 마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AQ가 이번에 양수래. 그러니까 같은 부호라는 얘기니까 둘 다 플러스 2던 둘 다 마이너스 2던 이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있잖아. APQ를 한 번에 쓸게. A가 플러스면 P가 마이너스여야 되며 Q는 플러스다. A가 마이너스면 P는 플러스이고 Q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 자 이거 P, Q가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지금. 아래로 볼록이면은 자 이거 몇 사분면 지나는 거니 이거 얘들아? 이거 몇 사분면 지나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 y좌표가 양수면 몇 사분면 지나는 겁니까 이거? 생각해봐. 몇 사분면이야 이거? 좌표가 음수, 양수, 음수, 양수로 나오는 게 몇 사분면이야? 생각해봐. 음수, 양수. 몇 사분면? 몇 사분면입니까? 몇? y축 왼쪽이 음수지, x가. 근데 x축 윗부분이 y가 양수니까 여기 맞네, 여기. 이거. 얘들아, 확인됐니, 이거?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이면 2, 4분면을 지나야 되는 거네, 꼭지점이. 그지? 아래로 볼록이면 꼭지점이 2, 4분면. 요거 맞습니까?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볼록이면은, 이거 몇 사분면이니?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몇 사분면? y축 오른쪽에 x가 양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좌표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면서 여기 4, 4분면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몇 번? 4번 맞네, 4번.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4, 4분면으로. 답을 2, 4로 확인을 해주면 돼. 2, 4.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8번. 이제 여기 아마 마지막 문제일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자, 1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저 그래프가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겠는가? 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일단, 이 1차 함수 식을 한번 완성을 한번 좀 해봅시다. 저거 이제. 지금 이 절편이 나와 있잖아, 절편이. 여기 마이너스 2,0하고 여기 0,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이거 이용해서 y절편이 지금 몇인지 확인되지? 몇입니까? y절편? 마 3이고 일단. 기울기가 a였던 거 맞니? x의 개수가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구했어,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했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럼 x가 지금 몇 증가하냐면은 2 증가하는데 y가 3 감소하잖아. 이게 기울기지. 그지? 그래서 a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는 마이너스 3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식 완성해 봅시다. 이제 마이너스 bx 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4인데 얘 꼭지점이 몇 사분면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래.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봐야 돼. 식이 조금 또 그런데 확인해 봐야 됩니다. 3으로 일단 묶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려면은 절반의 제곱 맞니? 절반 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그거 제곱하면 16분의 1이지?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고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얘랑 만나서 끄집어내잖아.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3 더하기 4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해주면은 3에 x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에 이거 계산해주면 16분의 61이야. 즉 좌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4분의 1, 16분의 61. 꼭지점이 몇 사분면? 1사분면, 양수 1사분면으로 확인이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